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최근 제가 여러 군데 그 세미나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곳곳에서 만나보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교부에는 외교가 없고 국정원에는 공작이 없다, 이런 말 합니다. 달리 말하면 외교부나 국정원이나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외교부는 심부름 대행 업체가 되어서 대통령실 용산대의 국가안보실에서 지시하는 지시사항을 복명복창하는 소위 집행기구, 좀 비하해서 말하면은 심부름 대행 업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국정원은 외교부화가 되다 못해 이제는 덩달아서 외교부처럼 심부름 대행 업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바로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라는 김태효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김태효는 과거 MB정부 시절에 청와대 전략기획보좌관실에 있었던 자인데 일개 행정관 주재에 MB정부 시절에도 미국 워싱턴 랭글리 소재 CIA의 본부를 찾아가는 등 아주 기괴한 행동을, 아주 그로테스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국정원과 기무 사이에 비밀 문건을 들고 밖으로 나갔던 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도 받고 도대체 그 문건을 어디에다가 어떠한 용도로 활용했는지 대단히 의심이 많은가는 그런 적국의 스파이와 같은 짓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후문을 들어봤더니 미국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를 찾아갔던 김태효는 당시 이게 웬 떡이냐 싶은 CIA의 공작관들에 의해서 포섭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CIA가 요청하는 자료와 정보를 미국 측에 넘겨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당시 MV 정부가 북한 괴뢰 집단과 모종의 대화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였던 임태희가 싱가포르 날아가서 해외동포위원회의 송호경이를 접촉했는데 결국 불발되고 무산됐고, 또 김태효는 당시 개성을 방문하고 또 북경을 넘나들면서 북측 요원들과 접촉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중국 북경에서는 북한 측 요원들이 이자가, 즉 김태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맞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고 초보일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우리 측에다가 확인까지 해왔던 사례가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대남 공작 사업을 25년 30년씩 했던 베테랑들이 봤을 때 김태효 같은 하룻강아지가 과연 무슨 울림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김태효는 외교부를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또 국정원을 그 마포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는 1차장 홍장원을 통해서 또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정원장이 아니다 뿐이지 국정원장을 뒤에서 감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조정해가는 그와 같은 정말로 규칙도 규율도 질서도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일입니다.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때 특종을 MBC에서 보도를 한 게 있었어요. 다름 아닌 실세 특보 김승변에 대한 돈이
무단으로 소위 지급이 되었다라는 것이 골자였어요. 그때도 알고 봤더니 이름은 편의상 끝에다가 대변 소변할 때 하는 그 변자를 붙인 거니까 실명이 아닙니다. 김승변에게 소위 말해서 남기변이라고 하는 그 국장 아이가 김승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매월 8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별도의 활동비를 마련해서 줬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부정으로 공금을 갈취, 횡령해서 위에다가 소위 말해서 상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남기변이라고 하는 이 국장의 자리에 있던 얘는 왜 그 짓을 했는가? 봤더니 이 김승변이라고 하는 특보가 이 육사 출신인데 김영현 현 국방장관하고는 육사 38기 동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김승변이 원장으로 올라가면 자기는 최소 차장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동료들을 배신하고 밀정으로 뿌락치 역할을 하던 아이들을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에 뽑아놓으니까 평생을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말로 큰일 날 짓인데, 자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융통을 해서 상납을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였죠? 바로 그 상납하는 그 조직 안에 국장 밑에 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장과 지도처장이 있는데, 그 행정처장에 있던 아이를 이제 그 열심히 돈을 횡령하고 그 슈킹한 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 그럴까요? 조태용이란 새로운 인물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오게 되니까 그 아이를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시켜서 걔는 또 이상변이라 그래요. 이상변이라는 아이를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시켜서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보임을 하면서 걔한테 새로운 조태용 원장의 아침 출근부터 저녁 퇴근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지시를 했고 이걸 갖다가 일일 동향 보고를 작성을 해서 바로 그 밑에 있는 1차장 홍장원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북을 상대로 공작을 해야 되죠. 근데 얘네들이 내부에서 원장의 동향을 갖다 감시하고 빨리 저 원장이란 놈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너무나도 짙고 강해서 그런지 새로 시켜놓은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조태용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지난 5월 달에, 올 봄이죠. 5월 달에 내부 감사를 했는데 그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정과 횡령이 발각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국정원이 아무리 대공수사권이 사라져버리고 경찰한테 이관됐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대공수사권을 지금 박탈당하고 폐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근본 지금 북쪽 애들이 용병 형태로 지금 러시아를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파견이 된 거죠. 이게 파병이 아닙니다. 김정은 개인 쌈짓돈, 주머니돈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북쪽 아이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동태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파악하려면 국정원은 바람처럼 연기처럼 소리 없이 갔다 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차장이라고 하는 이 홍장원이라는 이자는 그 본인의 해외 출장을 갖다 만천에 공개를 하고 다녔어요. 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거 김만복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 할 때 그 탈레반에게 잡혀있던 샘물교회 신도들인가요? 그분들 구출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맨을 대동하고 갔다가 그걸 언론에 노출시킨 거 예 필적할 만한 그런 아주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그때 김만복 원장이라는 사람도 한 일이 딴 게 없어요. 인질 빼달라고 해서 돈 전달한 게 다였다고. 돈 전달하려면 7급 애들 보내도 되죠. 그 굳이 국정원장이 갈 일은 없죠.
자, 그런데 이러한 흑역사를 갖고 있는 국정원에서 이번에는 이 홍장훈이란 이 1차장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 자기 집사람이 김건희 영부인의, 즉 김건희 여사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면서 동네방네 지금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같이 살았던 김태효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죠. 그 김태효의 처, 그리고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서울법과대학의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처, 그 다음에 여러 핵심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처, 그리고 기업인들의 처 아내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 모임에서 한동훈의 처 진은정이가 빠져나간 후에는 이제 김태효의 처가 좌장으로 등극을 했다 그럽니다. 이 김태효의 처는요, 다름 아닌 땅콩 회항을 불러일으켰던 그 조씨 집안의 조현아인가 하는 친구 있었죠. 그 조현아의 사촌 여동생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했대요. 아마 뭐 첼로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미국 국적이고, 김태효의 애들도 무슨 미국 국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국적의 문제가 좀 대두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홍장훈이란 국정원 1차장이 얘는 지금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이 육군사관학교의 병패를 고스란히 깔때기에 꽂아 담아갖고 선대로 붙어 있었던 그 깔때기에 물려받은 그 아주 악습과 악행과 아주 그 비리를 아주 한 몸에 다 안고 있는 이런 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냐? 과거 국정원에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그리고 무슨 뭐 권영해, 뭐 이병호에 이르기까지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원장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서울대를 나왔다는 김만복이나 서훈이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홍장훈이는 현 조태용 국정원장이 총리로 가고 자신은 국정원장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의 총애를 받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나는 누구다? 대통령의 술친구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일에 조태용 원장이 대통령께 주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용산을 방문했다 그럽니다. 물론 지난주는 우크라이나 건을 포함해서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당시 조태용 원장은 출입 조치를 해놨고, 홍장훈은 용산대에 출입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었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은 용산대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홍장훈은 거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조태용 원장보다 늦게 도착을 했다 그럽니다. 자, 이러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에 우리 국정원에서 파견된 또 직원이 있는데, 국정원 3급 직원이 거기서 홍장훈은 1차장에 대한 에스코트를 했고요. 그리고 조태용 원장은 4급 파견관이 조태용 원장을 에스코트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씁쓸했겠죠. 본인은 경기고 출신의 서울대학교 정치과를 나오고 외무고시도 붙고 외무장관 했던 그 이범석 씨의 사위이기도 하고 대단히 스스로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 조태용 원장이 느끼기에도 국정원 직원들은 참 줄을 잘 서는구나, 이런 뉘앙스로 스스로 조소하는, 즉 자조했다는 그런 후문이 국정원 내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김건희 여사의 파워가 워낙 좋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총애를 받고 있는 나의 아내, 그러면서 내가 다음번 국정원장이 된다,
그리고 조태용은 또 김태우랑 같이 작당을 해서 이번에 만약에 내각을 바꿀 때 총리로 또 밀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내부에서 그런 소문을 또 스스로가 만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홍장훈 현 1차장,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마누라가 김건희 라인이라고 지금 굉장히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원들조차 이러한 그 행동에, 이러한 언행에 아주 메스껍고 역겨워서 아주 많은 직원들이 지금 아주 역정을 내고 분노를 삼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는요, 홍장훈이라고 하는 이자는 본인이 불결하게 다른 여인과 외도를 하고 바람을 폈는데 그 이유로 인해 갖고 전처와 이혼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모 여인과 다시 재혼을 했다는. 물론 얘네들은 지금 김태효도 지금 재혼을 한 걸로 되어 있던데 주로 이 마포고등학교 나와서 정권 핵심부에 들어간 애들은 이게 다들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하는 이런 애들이 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취재한 결과 이 홍장훈이란 자는 자신이 스스로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주변 지인들에게 혹은 또 회사에도 전처가 테니스 강사와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라고 국정원 내부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홍장훈이는 전처와 이혼한 뒤에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외동딸을 해외, 즉 싱가포르에 유학을 보내고 엄청나게 교육비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는 국정원에서 무슨 흑색 사업을 한다, 무슨 비밀 사업을 한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홍콩으로 가서 막대한 공작비를 착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혐의자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들은요, 지금 지난번에 그 기독교 방송 CBS인가요? 거기에서도 홍장훈과 관련된 얘기들을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유튜브에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700만 불에 달하는 홍콩의 호화저택을 구입했는데 그 호화저택을 구입할 당시 재미교포 지인을 통해서 샀고 그런데 그 재미교포가 먹튀를 해서 그 집을 되찾아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하는 게 CBS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홍장훈이 외에도 당시에 그곳에는 또 다른 직원들이 여러 명이 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뭐 흑색 사업 한다고 치죠. 뭐 같지도 않은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즉 우리 국정원 직원의 이름을 해갖고 그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무슨 지인을 통해서 왜 흑색 공작관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수가 없어서 부득불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요. 전혀 앞뒤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태용 원장이라는 사람 더 기가 막혀요. 현직에 있는 정무직, 그러니까 본인 원장과 밑에 있는 차장을 갖다 정무직이라고 하겠죠. 이 정무직 현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감찰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외교부 사람이죠. 그 전형적인 서울대학 출신이죠. 어떻게든지 자리만 보존하고 큰 대과 없이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다음번 자리를 노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도 내부적인 이런 부정부패, 횡령, 알선 수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요, 결국에는 조태용 씨도 앞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이 나라에 이렇게 기강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불어닥치는 한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이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